안녕하십니까. 스피츠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금요일이고요. 네, 좀 오랜만에 뵙죠. 네, 그동안 뭐 강의, 강연, 또 뭐 개인적인 일정,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매일매일 유튜브를 해야겠다 하면서도 참 스스로의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네요. 사람이 참 그래요. 실수투성이네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약간 강박이 있을 정도로 완벽을 이제 지향을 했었지만, 가끔은 사람들이 컨디션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조금은 이제 이해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성격이 그렇게 금방 쉽사리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이제 전해드릴 명언은 요즘 돈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돈이 그만큼 현대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도 웃으면서 말했지만 뭐 돈을 너무 집착하고 돈 좋아하면 뭐 속물이고 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누누이 듣고 살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경제적으로 쫓겨 사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게 돈 벌잖아요. 예, 돈 버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닌데, 그만큼 힘들게 번 돈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쓰고 규모 있게 쓰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주식시장이 지금 아주 거의 울상입니다.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뭐 조바심도 또 세우고, 또 많은 분들이 낙담하고, 그런데 뭐 우리네 인생처럼 또 그런 뭐 자본주의 시장, 노동시장, 주식시장도 뭐 이렇게 다운과 업이 있겠죠. 그러니까 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명언인데요. 분수를 지키되, 분수를 네 분수를 알라, 주제를 알라. 예, 좀 약간 나쁜 쪽으로 지적질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참 저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구두쇠는 되지 말라. 이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기의 그 벌어들이는 수입 한도 내에서 살아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제 점점 더 약간 보여주기 식의 그런 세상이 되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보도 얻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당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그 마인드가 크기 때문에 실력을 쌓지 않고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뭐 차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기인을 하니까, 유난히 이렇게 속물적인 근성을 내보인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밖으로 보이는 그 외적인 거에 집착하고, 그리고 또 강요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살아가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과 그 사기를 안 치는 사람, 뭐 구별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이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제 외향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도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러죠. 뭐 차가 좋네, 외제차네, 뭐 돈 좀 썼겠네, 이런 의미하고는 달리 저 차가 도대체 얼마짜리냐, 그리고 당신 집이 어디냐, 어디 살고 있느냐, 뭐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처음 만났는데 그런 아주 겸연적인 질문을 막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사람은 거의 70% 이상은 사기꾼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을, 상대방을 파악을 해야, 내가 이 사람을 잘 알아야 주도권을 질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전두지휘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아주 무의식적인 그 마인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진지하게 사귈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서히 알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많은 걸 갖다가 노출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입 한도 내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수입 한도 내 자체에서도 뭐 공과금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또 요즘에는 그 의료 지출비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특히 요즘에는 물가가 오르니까 그 식대가 그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주는 학식이 저희 때만 해도 뭐 1,500원,
1,000원. 뭐 물론 그때 막 학식 때문에 데모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학교 그 이제 급식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학식도 막 7,000원, 10,000원 이런 시대로 갔다는 거죠. 예전에 뭐 학교 앞에서 라면이 500원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참 살기 좋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물가가 올랐는지 참 답답합니다. 누구나 다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풍족하게 먹고 돈 걱정 안 하고 살길 바라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요즘에는 아이들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용돈 같은 거를 충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정말 그야말로 돈, 돈, 돈. 그 물질에 이제 휩싸여 살고 있는 거죠. 예전에, 어느 이제 그 유명한 또, 네, 그 신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 이제 무슨 위탁시설 같은데 이렇게 이제 보호 도움을 받는 그 시설에서 원목사제로 계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분이 그걸 한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받아 버릇한 사람들은요, 남한테 주는 기쁨을 모른대요. 예, 줄 줄도 모르고. 줘봤어야 뭐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면은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뭐 양보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 되어 있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뭐가 음식이 있거나 먹을 게 있거나 아니면 의복이 있어도 내가 우선이고 내가 그 사람 거를 뭐 뺏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주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줄줄이 양양하고 이제 농담을 하는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취지 그리고 또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보람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내가 작은 힘이나만 보탰을 때 어떤 사회가 밝아지고 또 그분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는 사람은 기쁨을 느끼는 건데 가끔은 저도 좀 봉사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약간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뭐 스케줄 같은 경우를 그런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의뢰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막 아무 때나 예, 제 시간을 갖다가 뺏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서 마음 상하고 섭섭해하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선, 예의를 정말 잘 지켜야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라는 것도 쓸 때 일단은 내가 한번 내면 여기가 한번 내고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요즘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학생들 중에요. 술을 이제 아예 알코올을 안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고민이 뭐냐고 한번 물어봤었는데 예전에 저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다 n분의 1을 하잖아요. 요즘 세대들은. 그러면 밥값을 내는 과정에서 자기는 술을 하나도 안 먹는데 그 술 많이 먹는 애들 그 돈까지 자기가 n분의 1에 포함이 되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와, 완전 무섭구나. 진짜 우리가 되게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대학 다닐 때 이제 향토장학금 받아가지고 생활하잖아요. 그러면은 친구가 돈이 없으면은요, 그때 생활비를 다 쓰면 그냥 내가 다 대주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없으면은 친구가 사주고, 이런 풍토였었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이런 한 장도 내 거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봤던 경우인데 전 그 얘기 듣고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분식집에 갔는데 초등학교 애들 4명이 이 떡볶이랑 이제 그런 만두, 김밥 같은 걸 먹고 있더래요. 근데 4명인데 3명은 먹고 있고 1명은 아예 먹질 않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너는 안 먹냐고 물었더니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먹는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안 먹는 친구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 먹는 친구들도 권하는 방식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가끔 와 이렇게 이제 정말 무서운 세상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제 영리해지는 건 좋아요. 영리해지다 못해 이제 영악해지기까지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막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아 진짜 인정머리 없구나 이렇게 삭막하구나 그러다 보니 나부터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손해보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남일에 신경 안 쓰려고 하고 점점 이제 정말 개인화가 되어가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좀 많이 서글프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살아가면서 내가 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그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얼마는 저축을 우선하고 쪼개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정직한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면서 어떻게든 남의 것을 그냥 공짜로 빼앗아 먹겠다. 저 사람한테 그냥 의존하고 빌부터 살겠다. 하는 것 자체가 양심의 털이 난 이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남에게 의존하는 삶, 의지하는 삶, 그런 경우는 정말 부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벌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가치조차 없어집니다. 저는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딱 한 번 해봤어요. 감사하게도 해봤어요. 그때는 꼭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정말 그때 그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사실은 살면서 큰 자산이 되기도 했지만 아주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속옷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되게 정말 약간 못된 주인을 만났었어요. 저희 친구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앉아있을 시간도 없고 쉬지도 못하고 잠시도, 그리고 거기서 일단은 그 노동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막 겨울에 동상까지 걸리고 했었는데 거기서 멈추게 되면은 내가 이 다음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랬는데 또 갑질도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30만 원인가를 벌었는데 얼마나 그 친구 셋이서 그 아르바이트 끝나던 날에 부둥켜 안고 밥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지, 얼마나 수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때 알은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누가 나 이거 해볼래 하면은 주변에서 이미 경험한 분들, 연륜 있는 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한 번은 해봐라, 갔다 와라.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또 이게 뇌가 일단은 각성을 해야지, 경험을 해봐야지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니까 해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의 지출에 대해서 일단은 조심성이 없거나 또 남의 편안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얻어먹기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그거 웃기잖아요. 상대방도 밤새고 열심히 일한 돈이에요. 내 돈만 아까울까요? 남의 돈도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남의 돈 아껴서 내가 잘 살겠다? 그런 그 심보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무슨 인간관계를 계속 가겠습니까? 근데 간혹 이런 경우 있었어요. 진짜 예전에 제가 무슨 한풀이 방송도 아니고 이 돈에 대해서 원래 민감한 거니까 예전에 알던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의 친구가 나오면 일 원 한 장 안 쓰는 거예요. 진짜 그 친구한테는 물 한 잔도 얻어먹어본 적 없어요. 네, 물은 물론 돈이 안 드는 거지만.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이 아이를 실드를 쳐줘요. 뭐라 그러냐면 얘가 옛날에 엄청나게 집안이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막 망할 직전까지 가서 뭐 직장을 잃어가지고, 그러니까 언니가 이해해 이러는데 나중에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그때 그 순간이지 계속해서 걔의 그런 어떤 그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소위 갑질도 당해보고 밤잠도 진짜 이렇게 안 자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얘한테 이렇게 쓸데없는,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말지. 그래서 다시는 이제 내 앞에 데려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한참 훗날에 시간이 흘러서 알았지만 그 돈을 엄청 아끼고 남한테 이런 한 적 베풀지 않던 그 아이는 지금도 굉장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르죠. 가봐야 아는 거니까 끝까지. 그래서 치사하고 이 돈이라는 게 참 그래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돈에 대한 가치는 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교육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인식을 시켜줘야 이 다음에 뭐 요즘 그런 경우 있다면서요. 부모님 연금이 200만 원이면 100만 원은 막 자녀들이 뭐 사업이 힘들어져서 가정이 어려워져서 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함께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네, 그래서 아이 때부터 너무 막 풍족하게 줄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공하게 하지도 말면서 이 돈에 대한 가치, 얼마나 힘들게 벌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그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15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얘기가 좀 약간 더 길어져서 내가 1부는 여기서 하고 2부 파트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미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